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열쌤이에요. 오늘은 2021년 수능을 대비하는 수능 특강 1강이죠. 적용학습 1강 구지가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지가가 본문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 구지가가 삽입되어 전해지는 배경설화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그 배경설화 전체랑 구지가를 엮어서 그렇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작품의 갈래는요, 여러분 구지가는 구지봉의 노래란 뜻인데 구지봉에서 부른 노래죠. 구지봉에서 부른 노래라는 뜻인데 이 노래 자체의 갈래는 고대가요입니다. 여러분 고대가요라면 우리 역사시대 이전이죠. 고대 부족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으로 있으면 뭐 공격을 당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무리지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를 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부족국가 시대의 노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고대 가요라고 얘기하고요. 구지가는 그 고대 가요에 속합니다. 이 갈래의 특징을 선생님 정리하고 갈 거예요. 고대 가요의 특징인 거죠. 첫 번째,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왜 그런 거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냐면요. 이 노래의 출발점인 거죠. 이 고대 가요의 출발점을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봐요. 원시 종합예술, 다른 말로 하면 제천의식 해도 되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식이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대 사람이었다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두렵고 그랬을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비가 오다가 또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너무 추워지는데 하늘을 보니까 막 하얀 게 내려.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응? 또 어떤 날은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번쩍번쩍해. 이런 거 다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뭐 만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걸 하늘에게 빔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전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사의식 묶어서 제의라고도 부르잖아요. 이런 제의가 있었는데 이 제의는 기본적으로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왜냐하면 이 제사의식에 공동체가 모여 그 부족이 모이는 거지. 그 부족이 모여가지고 이제 무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 부족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신이시여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점점 고조되면서 감정이 막 폭발할 때쯤엔 그게 노래로 바뀌는 거야. 노래로 바뀌고 막 춤도 추고 사람들이 우리 왜 고대 부족과 관련된 무슨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만들어질 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 막 춤도 뭐 우가 막 이러면서 춤도 자기네들끼리 추고 그리고 특정한 말을 반복하죠. 그죠? 요런 게 모두 다 제사의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봐요. 춤도 있었고 노래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었고 연극적인 몸짓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에 드려졌던 제사의식 지금식으로 말하면 굿이죠. 굿. 이걸 우리가 원시 종합예술이라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문학이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이야기 또한 그런 원시 종합예술에서 출발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노래랑 그러니까 시랑 이야기, 산문이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야기 안에 노래가 삽입이 되어서 같이 묶여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게 여러분 고대가요뿐만 아니라 신라의 향가까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노래 하나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다. 그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이게 고대가요의 특징 첫 번째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처음에 노래가 만들어졌을 때 문자가 없으니까 구전됐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삼국시대 때 한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
기록이 됐어요. 한자로 번역이 된 거죠. 한자로 번역돼서 그 상태 그대로 쭉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지가 이렇게 얘기해서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작품은 원래의 작품이 아니고 한자로 쓰여진 것을 다시 한글로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해 놓은 거다. 그 얘기예요. 원래 우리 역사 안에서 전해질 때는 무엇으로 전해졌다? 한자로 번역되어서 전해졌다. 왜? 우리 문자가 기록될 당시에 우리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첫 번째는 배경설화, 두 번째 한역이 되었다. 한자로 번역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원시 종합예술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원시 종합예술은 자기 개인의 정서, 다시 말하자면 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했는데 너무 슬퍼, 이런 거를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노래했을까? 말도 안 되죠. 네. 처음엔 어땠을 거야? 공동체가 모여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로부터 이야기를, 노래를 시작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집단 서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동체의 소망이나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았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집단 서사적인 성격에서 노래는 굉장히 정서를 드러내기에 그 고대부터 굉장히 적합했던 거죠. 그래서 그 노래가 개인 서정적인 성격으로 변화해 갑니다. 자, 첫 출발은 집단 서사,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아내다가 그 다음엔 개인 서정적인, 여러분 이때 개인 서정이라는 건 개인의 정서, 표현이 목적이 되는 거, 그런 성격으로 노래가 변화해 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구지가는 그 집단 서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네,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대 가요 중에는요, 집단 서사적인 성격을 갖고 전해지고 있는 노래 구지가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그런데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구지가, 가락국 건국 신화에 삽입되어 있던 구지가만 전해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야기. 그래서 선생님이 가락국 건국 신화를 가지고 와서 좀 정리했어요. 여러분, 텍스트 파일이 네이버 카페에 씨알학당에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다운받아서 같이 필기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 이렇게 학생용 뽑으면 여기 딱 사라지는 거 아시죠? 딱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공부했던 내용 주관식 테스트 치러보면 작품 정리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가락국 건국 신화의 처음입니다. 아직 이곳에 나라가 없을 때 국관이 백성을 통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관은요, 9명의 부족장들이었던 거지. 백성들을 통솔하고 있었던. 그땐 사람들이 상가들에 모여서 살았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었다고 해요. 밭을 갈아서 곡식을 먹었다네. 그러면 어떤 사회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 부족국가의 형태로. 그리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었으니까 농경사회로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구나라는,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시대를 이 가락국 건국신화 처음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농경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요구가 있었어요. 공동체의 요구. 어떤 사회적 요구가 있었냐면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통합할 존재가 필요해진 거죠. 그랬겠죠, 여러분. 이렇게 부족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9개라고 쳐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다툼도 많았을 것 같고, 이렇게 9의 부족이 모여서 살고 있을 때 다른 집단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힘을 합치고 역할을 배분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게 이 무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공동체의 요구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5번 넘어가시죠. 그 요구에 부응해 어느 날 북쪽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하늘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나라를 새로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다라고 소리가 난 거예요. 자, 임금은 그러니까 누가
누가 그렇게 명령해서 임금이 되게 했대요? 하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의 어떤 속성? 하늘이 세운 존재다. 하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늘이 최고니까. 그 하늘이 위에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임금이다, 리더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그런 소리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6번으로 가세요. 그리고 난 후 이런 목소리를 낸 후에 너희들은 이제 산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구지가는 어떤 노래의 성격을 갖게 되기도 하냐면 여러분 흙을 팔 때 불렀던 노래다. 일을 하면서 부른 노래야 라고 얘기해서 노동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흙을 판 거는 행위죠. 이 행위가 여러분 원시 종합예술에서 불려졌다 그랬으니까 이 행위가 제사의식의 하나로 노래와 함께 결합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신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갈 수 있게 되겠죠. 네,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이 구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구지봉으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명해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구지가라는 노래입니다. 왕을 맞이하기 위한 노래가 시작이 된 거죠. 왕을 맞이하기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안 써놨나 봐. 우리가 이거를 노래의 성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신군가 신군. 하늘에서 온 임금이죠. 하늘에서 온 임금. 하늘에서 온 임금을 맞이할 영자야. 맞이하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영신군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노래를 보세요. 거부가 여러분 뭡니까? 호격조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름을 불렀네. 호명했어요. 거북이라는 존재를 호명했어요. 이 거북은 여러분 우리 고대의 사회의 토템으로 보여요. 토템. 네. 토템으로 보입니다. 토템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고대 부족들은 모두 다 아무튼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었겠어요, 동물이? 더 오래 살기도 했을 거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을 거고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신으로 모셨었잖아요. 그런 존재이지 않았을까? 그 구간들이 다스리는 그 부족, 9개의 부족에 아마도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거부가 아무튼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러면 거북이가 뭐가 된다, 여러분? 청자가 되는 거죠. 청자가 되는 거고 무슨 어조 만들어졌어요? 말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신적인 존재에게 말을 건네는 거죠. 거부가 머리를 내밀라 명령했어요. 머리를 내밀라. 선생님 지금 여기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머리를 내밀라. 자, 머리는 상징으로 읽습니다. 김수로왕. 왕이죠, 왕을 맞이하는 노래니까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거다 그 얘기예요. 머리를 내밀라 왕을 주십시오. 김수로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명령했어요. 만일 내밀지 않으면 가정합니다. 구워서 먹으리. 여기가 좀 이상하죠. 뭘 구워서 먹으리? 무엇을? 거북을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별표 체크하시고요. 주술적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주술적 위협. 주술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주자를 이렇게 써봐라, 한자로 써봐라 그러면 입구자에 맏형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술이라는 건 뭐냐면 입이 대장이라는 얘기야. 입이 대장. 다시 말해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말. 입으로 중얼거리는 우리 주문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주문을 통해서 이걸 누구한테 보내냐면 초자연적 존재에게 보내. 초자연적 존재에게
어떤 우리 인간들이 입으로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입으로 중얼중얼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면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술이라는 게 매직, 마법에는 이런 주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뭐 아브라타카브라라든지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주술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이하게도 구지가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냐면 그 주술이 내용을 봤더니 위협을 하는 거더라. 신적인 존재를 잡아서 먹겠다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얘기고요. 이런 주술적 위협들이 고대인 노래들에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선생님 10번에 정리해 놨어요. 주술적 위협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느냐?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고대인 노래에 주술이 있는데 이 주술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위협이 있을까를 학자들이 우리 추측을 해본 거예요. 추측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지역 토템, 신이라고 그랬어요. 토템이 거북을 먹어. 그래서 신령스러운 대상과 집단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제사의식에 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거북을 구워서 먹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 신적인 존재랑 그걸 먹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게 나죠. 먹는 게 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을 먹음으로써 그 신적인 존재의 모든 에너지와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 거북을 다 같이 나눠 먹었으니까 다 하나인 거지. 이렇게 집단의 일체감, 그리고 신적인 존재와 하나가 되는 그런 제사의식의 하나였을 거다라고 주술적 위협을 해석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적인 존재를 위협해요. 아니 거북이가 진짜 토템이야. 진짜 우월한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신적 존재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구워서 먹을 거야 이러면 아이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휙 잡아가지고 그냥 확 죽여버릴 수 있잖아. 집단 전체를 막 다 몰살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왜 했냐 이거지.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이유는 그만큼 뭘 부각하고 싶어서다. 내 소망이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싶어서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신적 존재를 위협하는 행위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절박감. 난 다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모두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이거죠. 자신들의 염원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 주술적 위협을 해석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자, 노래는 굉장히 여러분 아주 짤막하고 간단해. 아마도 이렇게 구전되면서 계속해서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어야 될 테니까 노래는 최대한 단순하고 간단해야 했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노래가 불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줄이 있잖아요. 우리 네 줄이 있을 때 구성 단계는 기승전결 이렇게 불러요. 기승전결 다시 정리하자면 거부가 이름 불렀고 머리를 내밀라 왕을 달라는 명령을 했고 가정 만일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마지막 주술적 위협 구워서 먹겠다라는 주술적 위협을 했다라는 거. 거북 신적 존재, 머리는 임금 수로왕을 의미했다라는 거고요. 이 노래의 성격 여러분 주술적인 위협을 하고 신에게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주술요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제사의식에서 불려졌었겠죠. 그리고 신화를 봤더니 배경 설화를 봤더니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노동요라고도 부른다. 의식요 여러분, 의식, 제사의식 에서 불려진 노래야 라는 얘기고요. 집단 서사적인 성격, 공동체가 왕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그 소망을 담고 있는 집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다. 집단 서사시다 라는 것까지 노래는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요 바깥에서 신화를 조금 더 보고 가요. 우리 12번입니다. 노래 밖으로 나와 설화로 갑니다.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더니 하늘에서 자주배 줄이 내려왔대. 그래, 그 땅에 내려와서 닿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줄이 내려온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거죠. 우리 신화를 보잖아. 그리고 뭐 아바타 같은 영화를 봐도 그렇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뭐 신단수 이런 나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줄이라든지 끈이라든지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좀 존재하죠. 신화에는. 자, 이런 자줏빛 줄이 내려왔어요. 줄을 따라가서 보니 금으로 만든 상자가 있었고 열어봤더니 황금알 6개가 있었어요. 남방계 신화, 우리 가락국은 남쪽에 있었잖아요. 남방계 신화의 전형적인 특징이 난생인데 이 난생이 영웅설화의 구조로 친다면 여러분 신이한 출생에 해당이 되죠. 영웅설화의 구조 여러분 영웅 일대기 구조 아시죠? 영웅 일대기 구조를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신이한 출생이 있잖아요. 그죠? 신이한 출생을 보면 뭐 우리 신화에서는 이 신이한 출생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었다. 알에서 그 인물이 태어난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뭐 또는 여러분 뭐 상자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바위를 깨고 뗐더니 거기서 아기가 나왔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게 모두 다 이제 신이한 출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 남방계 신화에는 이 신이한 출생에 알에서 태어나는 것이 대단히 많다. 난생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알란자예요. 알란자. 자, 알은 동굴에 태양이랑 굉장히 유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알에서 한 임금이 태어났다는 건 태양 숭배를 하는 것들이 고대 부족에 굉장히 만연해 있었어 라고도 읽어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4번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던 영웅은 어떤 특성을 드러내고 있었냐면요. 나날이 자라는데 10여일 정도가 지났어. 10일밖에 안 됐어. 그런데 키가 9척이나 됐대요. 또 얼굴은 용 같았대요. 지금 보면 은나라, 한나라 이런 거 다 뭐예요? 당나라, 우나라 이런 거 다 중국이죠. 중국은 우리 고대부터 중세까지 권위의 원천이었어. 자, 우리의 권위의 원천을 두 가지로 얘기해라 그러면 첫 번째가 하늘이야. 하늘이 명령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찍소리도 하지 말고 따라야 돼. 첫 번째 권위였고요. 두 번째 권위가 바로 중국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영웅적 존재들이 10여일 만에 뭐 키가 엄청나게 커졌고 뭐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모두 다 뭐해? 중국에게 비유하고 있다. 그 얘기에 중국에 비교해가지고 그 중국의 어떤 왕과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인물이 대단히 어떤 존재였다. 비범했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까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가락국의 건국신화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자, 나라를 세웠어. 그 알에서 6명의 이 리더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 처음 태어났던 리더가 이제 김수로 왕인 거죠. 성품이 묘사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세요. 임시로 궁궐을 짓게 하고 임시로 지었대. 다스렸는데요. 질박하고는 여러분 수수하고 이런 뜻이야. 수수하고 검소해서 지붕의 이형을 자르지 않았고 흙으로 쌓은 계단은 석자를 넘지 않았다. 아주 수수하고 검소하고 소박한 궁궐을 임시로 지어서 살았다. 임금이 막 화려하고 이러면 안 돼. 아주 소박하고 검소했다라는 성품을 부각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궁궐이랑 옥사는 임금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반드시 필요했겠죠? 옥사는 이제 감옥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 그거는 농한기, 농사를 쉬는 시기를 기다려서 짓기 시작해서 2월에 이르러 완성했다는 건 농한기에만 궁궐을 짓는데 백성들을 동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농번기, 농사 짓는 거로 너무 바쁠 때는 백성들을 자기 일에 동원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니까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부각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선생님 17번에서 유리왕이 불렀다고 알려져 있는 황조가 한 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구지감한 집단 서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개인 서정적인 성격으로 노래의 성격은 바뀌어 갔는데 그걸 그 개인 서정적 성격의 고대 가요로 첫 작품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황조가 그리고 공무도화가 이렇게 두 작품을 놓습니다. 그 중에 황조가랑 구지가를 좀 비교하는 거 이런 걸 선생님이 좀 정리해봤어요. 구지가는 여러분 집단
주술요고, 의식요, 제사에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불렀다라고 얘기했죠. 황조가는 유리왕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리왕이 자신의 왕비와 이별하고 나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노래로 알려져 있어요. 개인의 심정을 노래한 거죠. 구지가는 청자, 거북이를 청자로 삼았고요. 말 건네는 듯한 어법을 취하고 있는데 황조가 같은 경우는 그냥 고백을 하죠. 아, 저 꾀꼬리는 서로 정다운데 외롭구나.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이렇게 혼잣말 하는 어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특정한 집단 구성원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게 구지가. 그래서 집단 서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황조가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보편 정서, 다시 말하자면 이별의 슬픔, 이라는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구지가에서 우리의 노래는 황조가와 공부도와 같은 개인 서정의 성격을 가진 노래로 바뀌어갔다라는 얘기까지. 네, 구지가라는 작품 고대 가요입니다. 우리 노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자, 2021년 수능을 대비하는 수능 특강에 적용학습 1강에 실린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능 특강을 풀 때는요, 우리의 목표는 수능을 풀기 위해서예요. 물론 작품을 공부하는 건 문학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작품을 내가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 그게 우리 EBS 교재를 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원 친구들한테는 선생님 강의 영상으로 보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먼저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풀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문제 먼저 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기도 하는구나, 이 선택지의 이런 내용들은 본문의 어디에 정답의 근거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품 정리를 위해서 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 필기도 하고 주관식 테스트도 치르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구지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해본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